사회 부유층으로 불리는 금수저들인데 이분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흔히들 얘기해 나이가 들어도 성격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여기에 다 있더란 이야기이지요. 처음에는 너무 사회 물정 모른다 생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건강을 위한 지식사전 건강한정보TV입니다. 지금 혹시 무엇하고 계신지 물어도 될까요? 유튜브를 40분 이상 보고 계신가요? 그럼 당신도 중독입니다. 난 아니라고요. 그럼 참 슬픈 일입니다. 하루의 일과가 재미없으셨을 테니까요. 건강 얘기하는데 왜 중독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은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도파민을 통해 폰 중독인 환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려 합니다. 이것도 공부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걱정 마세요. 이 동영상 시청이 끝나고 난 시점에는 당신도 도파민 이용해서 뭐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도파민 중독에 빠져봅시다. 고고싱. 우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니 도파민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도파민은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 중 하나로 뇌와 신경계통에서 다양한 기능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인데요. 크게 4가지 분야에서 주로 영향을 미친다고 과학계는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쁨과 보상과 관련된 느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음식을 먹을 때, 성취를 경험할 때, 사랑을 느낄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조절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계통 질환에서 도파민 수준이 감소하면 운동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학습과 기억과 관련된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경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집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높은 도파민 수준과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도하게 높아지면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과 연관되고 반면에 도파민 수준이 너무 낮아지면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충분히 도파민의 메커니즘을 통해 우리가 정말 해야 하는 일을 중독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중독은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보다 행복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은 중독밖에 없습니다. 폰을 압수하거나 감금하는 방법은 문제를 더욱더 야기시킵니다. 자신이 중독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도파민을 다루는 방법은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는 책을 통해 알아보려 합니다. 이 책에서는 총 7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야기합니다. 1단계부터 살펴보자면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인데요. 정신과의사 가바사와 시온에 의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도파민은 총 2번 분비되는데요.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분비된다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를 일상의 용어로 풀어 함께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최신 기종 휴대폰을 사려고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설명을 들을 때 기쁜 마음이 올라오죠. 그리고 최신 기종의 휴대폰을 케이스에서 풀어 손에 쥐었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두 번째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러한 기쁨, 행복이 느껴지는 순간이 도파민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파민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보상받아야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떠올려도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요.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었다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죠. 당신의 뇌는 더욱더 명확한 목표가 있을수록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하는데요. 단순히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지 보다 상상할 수 있는 사거리 앞 스포츠센터 가서 수영 끊어야지 할 때가 더욱 도파민 강도가 세집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하느냐? 다음 행동으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수영을 가려니 수영복이 필요하겠네. 나는 수영복이 없으니 수영복 사야겠다. 수영복 얼마에 하면서 벌써 수영선수처럼 수영하고 있는 나 자신을 상상하기 시작하죠. 김칫국부터 마신다고요?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폰 중독에서 나를 빼내올 수 있는 정말 좋은 중독입니다. 2단계 벌써 공개되었네요.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한다입니다. 목표에 도달했을 때의 그 모습을 세세하게 상상하면 도파민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라고요? 예, 맞습니다. 성공한 CEO나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이 늘 하는 이야기이지요. 저 역시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구독자 300명이지만 구독자 10만 명이 되는 상상하면서 이 영상을 만드니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시각화 혹은 시각적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당장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라. 이 말에 지금 당장 도파민을 분비하라 라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참 쉽죠. 3단계는 목표를 자주 확인한다인데요. 목표를 언제나 볼 수 있는 상태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쉽게 말해 폰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수영을 하는 모습 혹은 산책로를 걷는 모습 등을 사진을 오려서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는 것이지요. 이 방법은 수험생 회사원 성공을 바라는 사람 전신마비 환자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나를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흘리지 마시고 처음 목표 설정하고 이루었을 때의 기쁨을 느끼면서 잠시 도파민을 머리에 주입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는 망각이 기본이기에 이걸 막기에 완벽한 것은 항상 생각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요? 그럼 당신은 실패의 개수보다 성공의 개수에 집착하시면 됩니다. 성공의 개수가 쌓이기만 하면 됩니다. 4단계는 즐겁게 실행한다인데요.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오는 말합니다. 기쁘게 즐기면 도파민, 스트레스가 쏟아지만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말이죠. 노르아드레날린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데요. 노르아드레날린도 집중력을 높이고 뇌 활성화를 하지만 지속력을 잃게 만든답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실행 나갈 때 이러한 현상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씩 운동을 하겠어 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온 집안의 늘씬한 몸매의 사진을 얼굴 앞선까지 해서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작심삼일이라고 하여 3일 정도 지나면 이 목표를 실패하는 외부 요인이 발생합니다. 흔히들 흐름이 끊긴다 라고 얘기하죠. 회식 혹은 친구와의 약속으로 이 목표를 실행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만 머리에 있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때가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 상태인데요. 그리고 이틀 3일 지나면 이러한 목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원래의 나로 돌아와 버리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목표를 실행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보다 다시 사진을 보면서 실행만 하면 됩니다. 며칠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실행해봤고 다시 그 목표를 보고 달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는 긍정적인 자세라고도 하고 어디서는 작심삼일을 반복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큰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 가는 과정을 작은 스테이지란 개념을 도입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목표는 폰 중독에서 벗어나기가 아닙니다. 운동하는 나 혹은 산책하는 나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이를 하루 5분 걷기라는 작은 미션 스테이지로 바꿉니다. 이런 스테이지들이 쌓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씩 수행할 때마다 기쁨이 밀려오실 겁니다. 5단계는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다입니다.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목표를 달성하면 혹은 작은 스테이지를 달성하면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돈을 10억 벌겠다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럼 세분화해서 나는 쇼핑몰을 해보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냅니다. 혹은 물건을 사입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각 스테이지를 통과했고 마음껏 기뻐하시면 됩니다. 나를 칭찬하고 기쁨의 승리 마크를 날리셔도 됩니다. 이렇게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이러한 승리 혹은 성공들이 모여서 다음 여정으로 나를 이끌어줍니다. 다음 6단계입니다. 즉시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다인데요. 정신과 의사 가바사와 시오는 말합니다. 기쁨과 만족은 다르다라고요. 만족하는 순간 멈추며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성한 목표보다 더 힘든 목표를 세워서 도파민을 분비시켜라는 거지요. 또 다른 목표 혹은 다음 스테이지가 나를 도파민 중독자로 만들어줍니다.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영업을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부유층으로 불리는 금수저들인데 이분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거나 굉장히 편안하거나 굉장히 유쾌하십니다. 흔히들 얘기해 나이가 들어도 성격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여기에 다 있더란 이야기이지요. 처음에는 너무 사회물정 모른다 생각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학대하고 포기에 찌든 제 자신이 성공과 기쁨을 찬 사람들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감정이란 것을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야기하다 보니 이분들이 성과를 이룬 과정에서의 기쁨이 저도 느껴지면서 저 역시도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마구 느끼시고 함께 나누며 다음 목표를 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이 7단계인데요. 1단계에서 6단계를 반복하면 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도파민을 뿜어 다음 행동을 하고 결과에 도달하면 맘껏 기뻐하고 다음 목표를 세우고 성공한 모습의 나를 상상하는 것을 반복만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본질을 보셔요. 당신도 도파민 중독자로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맘껏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처음에 한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당신을 폰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해드린다고 했죠. 예, 지금 당장 해드릴게요. 지금까지의 폰 중독 스테이지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큰 목표를 세우세요. 다음 단계는 아시죠? 작은 목표들로 나열하세요. 그리고 수행하고 성공할 때마다 기뻐하세요. 당신은 이제 더 큰 목표를 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답은 벌써 당신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건강 지식 하나 챙기려니 이것저것 해야 될 것이 너무 많다고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보 TV가 더욱 알찬 내용을 더더욱 쉽게 준비해서 찾아올게요. 앞으로도 싱싱한 건강 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건강한 정보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준비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고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공유해주시면 인생이 윤택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는 정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